안녕하세요. 독한 남자의 밑줄 책방입니다. Yeah!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책입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야매득도 에세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책은 세 가지 종류의 표지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요. 또 겨울 에디션이 있고 제가 구입한 책은 벚꽃 에디션입니다. 우선은 저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저자 이름은 이제 하완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일러스트레이터 겸 작가라고 합니다. 특기가 들어오는 일 거절하기, 모아놓은 돈 까먹기, 한낮에 맥주 마시기 등이 있다고 하고요. 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를 내고 난 후에 더 열심히 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책을 좀 살펴볼게요. 마흔은 한창 삐뚤어질 나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모두가 열심히 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않겠다니 황당한 소리라는 걸 안다. 단지 내게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다. 다르게 살아볼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40살 기념 선물이랄까? 그러니까 이건 내 인생을 건 실험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40살이라고 하면은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데 저자는 마흔은 한창 삐뚤어질 나이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라고 해요. 이분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결심하고 나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할까봐 걱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이에는 뭐뭐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세상적인 기준을 세팅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뭐뭐를 해야 한다 그런 걸 족쇄를 풀고 살아보자 그런 삶을 프로젝트화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삶을 살아내서 이렇게 또 책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됐어요. 내 삶을 다르게 살아볼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내 인생을 건 실험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어떤 인생을 건 실험, 그런 실험이 있으면은 내 삶에도 뭔가 터닝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내가 욕망하며 쫓은 것들은 모두 남들이 가리켰던 것이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다. 그게 부끄럽다. 이 타인의 영향력을 저희가 이제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남의 시선에 의해 다듬어진 삶이 과연 진짜 내 인생일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가? 아니면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을 열심히 한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에서 하나가 나나랜드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나의 기준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트렌드 때문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 자체가 상당히 트렌디한 책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다. 니체가 한 말이죠. 처음에 퇴사의 달콤함에 취해 마냥 좋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게 된다. 달콤함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자유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걸 말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불안함이 없을 때 진짜 자유인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아니면 불안의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이런 질문도 또 스스로한테 던져보게 되고요. 바로 뒷장을 가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프리랜서가 된 지금은 자유로운 시간이 많다. 그러나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
내가 자유를 팔아 모아뒀던 돈을 고스란히 다시 자유를 사는데 쓰고 있는 셈이다. 직장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팔아 번 돈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도 나중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가 아닌가. 결국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은 다시 자유를 사는데 쓰이게 될 테니 지금의 내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월급 너무 보고 싶다. 프리랜서는 오늘도 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짓을 그만두려면은 어떤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부동산에도 관심을 갖고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사람들이 많이 컨텐츠를 올리면서 그쪽에서 어떤 수입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 하지만 이 자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애초에 이 자유는 유통기한이 정해진 자유였다. 통장 잔액이라는 유통기한 말이다. 통장 잔액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다. 잔액이 바닥나면 내 자유도 끝이 난다. 결국 또 돈인가. 이 밑에도 이제 그림이 있는데, 나이를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냐? 알고 있어. 이 자유와 행복도 머지않아 끝이 나겠지. 그럼 난 다시 열심히 살아야 할지도 몰라. 그래도 딱 한 번은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어. 난 예감하고 있었거든. 지금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자유롭게 살 수 없을 거라는 걸. 그거 아니?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단다. 예.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렇게 그려진 그림하고 이런 글들이 되게 좋아요. 예, 뭔가 취향 저격? 예,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마음에 어떤 공감도 되고 그들의 취향을 또 건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엄청 후회하면 됨. 소데스네 간단데스요. 예, 제가 작년 말에 아마 이 책을 서점에서 처음 이렇게 우연히 발견했던 것 같아요. 책을 펼쳐봤는데 그때 딱 이 그림이 나왔어요.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내게도 좋을까? 요즘은 남들의 추천으로 택한 것들로 인해 내가 남들과 취향이 아주 다르고 사람들 취향이 각양각색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검색을 한다.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옆을 보면은 모두가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갈 때 용기 있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인생을 살게 된다. 실패해도 좋다. 실패했을 땐 후회하면 그만이다. 어차피 남의 말만 듣고 우르르 몰려갔던 사람들 대부분도 후회하긴 마찬가지다. 안 그런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고독한 실패가가 되자. 자신만의 취향이란 어쩌면 무수히 많은 실패를 통해 만들어지는 건 아닐는지.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취향인 것 같아요. 예. 취향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저는 이제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결국 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생긴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에는 나만의 취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취향을 찾으려면은 검색보다는 더 많은 실패가 필요하겠죠. 검색을 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대중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더라도 뭔가 시도해 봐서 거기서부터 이제 개인만의 어떤 빅데이터를 쌓으면서 자신만의 취향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만의 취향을 찾기 위해서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취향 기반의 비즈니스들이 또 이제 트렌디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잡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잡지의 목적은 읽는 이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런 좌절감은 고도로 계산된 상술이다. 많은 사람이 명품을 욕망하는 이유는 그것을 쉽게 살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런 좌절감이 명품의 가치를 높인다. 좌절은 더욱 그것을 욕망하게 하고 기어이 그것을 산 사람들은 그제야 좌절감에서 벗어난 기쁨을 누린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만다. 나를 좌절시킬 것들은 끝없이 쏟아지니까. 내가 잡지를 읽으며 좌절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라고 만든 거니까.
잡지만 그런 좌절을 주는 건 아니다. 요즘은 모든 매체가 나를 좌절시키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느껴진다. 세상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속인다. 불행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속삭이면서. 예, 잡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쵸. 이걸 읽어봐.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예. 아까도 앞에서도 나왔지만, 요즘 모든 매체들은 사람들의 기대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상상의 영역에 어떤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이제 끌어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라이프의 스타일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가 뜨는 겁니다.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부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부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욕망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가지려 할 때마다 우리는 가진 재산과 관계없이 가난해지는 거고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는 우리는 실제로 소유한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나는 많은 것들을 소설을 통해 배웠다. 내가 느끼는 설명 안 되는 감정들도 소설을 통해 더 잘 알게 됐고 타인의 행동과 마음도 소설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게 됐다. 더 많은 이야기를 안다는 건 더 많은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의 생으론 이야기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해도 부족하다. 삶이, 세상이, 타인이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들다.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를 발명했는지도 모른다. 저는 이제 다른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인데 그중에서 문학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공감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은 이야기를 많이 읽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을 보면은 예, 초밥은 날로 먹어도 맛있는데 인생은 날로 먹으면 안 되나? 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말에는 싫은 걸 참고 해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즐겁지가 않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 힘들다. 그건 견디는 삶이니까.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제 열심히 사는 인생은 끝이다. 견디는 삶은 충분히 살았다. 지금부터의 삶은 결과를 위해 견디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기서 이제 열심히라는 것 자체가 싫은 걸 참고 해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열심히의 덫은 빠르게 늘른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힘든 세상이라면 열심히가 아닌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덜의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덜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포기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재치 있는 글과 그림으로 전하는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책을 읽다 보면 힐링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또 용기도 생깁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밑줄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밑줄을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독한 남자의 밑줄 책방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